매일 장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지난주 내내 저는 인사를 이렇게 받았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기보다는 네. 오늘은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반대로 듣기만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오늘 시장 반등하실 것 같아요? 아, 힘들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우선은 그 토요일 새벽에 끝난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일본 특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중국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는데 일본이 더 우리나라보다 더 빠졌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본이나 미국 증시는 한참 올라간 이후에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시장 자체는 굉장히 그 견조하게 흘러갔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중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나 미국은 주식이 한 12층까지 갔다가 지금 한 11층까지 내려온 거고 우리나라는 현재 뭐 지하 한 5층에서 6층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직접적인 관련, 물론 일부 관여는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중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시장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말에 또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또 보고 금요일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10시 이후에 10시 좀 넘어서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화이트리스트 뜻이라는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의 최상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아직도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국민들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이거를 우리가 그냥 뭐 일본을 미워하거나 이런 쪽으로 너무 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 어떤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이런 그 대결 구도에서 단순히 뭐 누가 이기는 거 흑백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외교적으로 풀어서 빨리 지금 상황이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규제 이슈만 불거지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약 80개 넘는 부품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뭐 박용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닙니까? 그 지금 뭐 두산 인프라코 회장이기도 한데 많은 그 질문을 받고 있고 현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발언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어떤 특정 핵심 기술은 우리가 이제 국산화하는데 2년이 아니라 한 50년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직 이제 일본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진짜 완전히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는 일본에서 수입을 중단한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심사를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행으로 따지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자 없이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비자 발급을 확실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비자 발급을 할 때 이제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그 앞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일부러 이제 심사를 늦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을 파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는 이제 일본의 문제가 이제 잠재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수 자체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좀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도 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관세부가 난리도 아니고, 여기에 일본 문제까지 덮치면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이런 상황에서 오중고죠, 뭐. 그렇죠. 뭐 따지다 보면은 더 많아요. 그런데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수는 어차피 못 간다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네.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오늘 특징주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오늘 한번 주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주제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제는 확정이 됐죠? 여기에 그렇죠. 따라서 기존의 제품, 기존의 어떤 그 종목들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 대중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 말고 추가적으로 또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수출 규제가 이제 전 사업 분야로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을 하면서, 지금 뭐 유니클로와 그 다음에 아사히, 렉서스, 뭐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일본 펜, 제트스트림, 이런 그 브랜드를 불매 운동을 하지만, 제가 늘 매일 장본남녀에서 말씀드리죠. 그거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전체 규모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부품들, 첨단 산업 소재나 장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유니클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첨단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그 중에서 당장 국산화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제 국산화가 되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이미 기술 개발을 했지만, 아직까지 좀 수요가 부족해서 못했던 것들을 오늘 좀 본다면, 그래도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도 그렇고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야 저는 좀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경쟁력은 좀 떨어질 거예요.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하이닉스, 현대, 기아차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서 부품 공급을 못 받으면 좀 어려움은 당연히 저는 봉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 부품 당장에 대체할 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현금성 자산이나 많은 또 고정 자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 힘들 때는 팔아서 현금화해서 그걸로 또 기업을 어느 정도 꾸려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흔히 말해서 중소기업들, 그런 삼성과 현대의 지금 같이 먹고 살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1차 벤더, 2차 벤더, 뭐 협력 업체들은 당장에 수주가 끊기고 삼성에서 라인이 몇 개가 가동이 중단되면은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됩니다. 몇 개월도 못 버텨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관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뭐, 공장 운영 가동비나 아니면은 그 공장을 또 삼성의 요구대로, 이제 공장 규모를 갖추는 데 있어서 뭐, 현금만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은행권 대출도 끌어다 썼겠죠. 그래서 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도 다 끌어다 썼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도 계속 고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국산화 할 수 있는 제품은 빨리빨리 국산화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반도체 뭐 에칭가스나 뭐 불산 뭐 여러 가지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내용 말고 이제 확실히 이거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이 된 거니까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네. 한번 같이 오늘 종목 하나 그중에서 뭐 예시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명성 TNS. 네.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몇 번 들어본 그죠. 우리 창진 종목이긴 해요. 씨는 네. 그래도 주식을 또 잘하시니까. 그럼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잘 아니까. 잘 아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네. 후성, 뭐 동진세미캠, 모나미, 뭐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확정하면서 추가적인 산업도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배터리, 분리막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최근에 뭐 배터리 공작 기계, 뭐 맞습니다. 탄소 섬유, 알루미늄 등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매일 장본남녀 초반에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서 화이트리스트의 뜻이라는 게 올랐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많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확정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찾아보신다는 건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저는 만약에 이게 정말 확정이 돼서 이게 의결이 된 거고 본격적인 시행은 원래 21일 이후에는 이제 발효가 되는 건데 8월 28일부터 그렇죠. 이제. 8월 네.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확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이 정말 중요한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미국이 중간에서 또 뭐 중재를 좀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 의결은 통과가 됐는데 시행은 안 됐으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하겠다. 왜냐면 미국 산업도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확정이 또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추가적인 산업이 거의 뭐 80개가 넘는 부품들, 핵심 소재들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 말고 지금 명성 TNS라는 추가 산업,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개념에서 명성 TNS 꼽아주셨는데 차트 포인트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한번 차트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명성 TNS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최근에 한번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힘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저점 후에 N자형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직접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힘을 다시 응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조금 더 늘려서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자, 이날이 바로 상한가 간 날입니다.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끼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상한가를 갈 만큼 또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는 그날 가장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 주고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이죠. 네. 상한가 주고 거래량 떨어지면서 다시 거래량 붙으면서 N자형으로 눌림목을 주는 전형적인 이런 눌림목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성 TNS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되면서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
처음에 배제 확정되자마자 막 개인들 엄청 사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일부 오르긴 했지만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오른 거지 어떤 그 주포나 아니면 시장에 의해서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윗골이 달리고 내려왔죠, 다시.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 비교적 그동안 많이 알려졌었던 이런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반사이익 관련주보다는 그래도 좀 신선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오늘은 특징주 개념으로 명성 TNS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한번 그 투자 포인트 보면서 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 먼저 봤고요. 이제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보죠. 네. 자, 지금 반도체에 이어서 현재 또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2차 전지 쪽입니다. 네. 2차 전지는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친환경 자동차 사업으로 엄청나게 또 정부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번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해 초부터 전기차와 제가 수소차는 그냥 수소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수소 전기차. 그죠? 네.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수소 전기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반도체에서 2차 전지 정주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일본이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여기 이제 수입인데 수익이라고 잘못 적혀 있네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제조용 분리막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거의 80%.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명성 TNS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분리막 생산 설비 라인을 또 제조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유일이라는 것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분리막을 거의 뭐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을 했는데 만약에 일본이 이거를 막아버리면 그러면은 분리막은 2차 전지에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만약 일본에서 못하면 전적으로 국내 생산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성 TNS가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유일 2차 전지 분리막 생산 설비 라인 제조 기업으로 명성 TNS 한번 특징주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8월 달 제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오늘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부터 제가 좀 이런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 말고 추가적인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단순히 지금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유니클로 이런 거 좀 안 입으면 되지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산화를 시켜야 지금 산업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의존이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장 이거 분리막만 봐도 일본에서 무려 80%를 수입을 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일 장모남녀에서 제가 기회만 된다면 계속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개념에서 명성 TNS를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